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많은 선수들이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 여름 이적 시장, 아니 가을 이적 시장. 티아고를 데려오느냐 마느냐, 리버풀은 그를 데려올 만한 돈이 있다 없다. 많은 팬분들이 티아고에게 쏠려 있겠지만 리버풀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은 미드필더 영입이 아닌 수비수 보강이었죠. 로버트슨의 백업이자 경쟁자, 그리고 로브렌이 나간 자리에 들어올 만한 중앙 수비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왼쪽 풀백에서 아주 좋은 영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코스타스 치미카스, 96년생으로 올해 나이 겨우 24살. 이적료는 1100만 파운드로 전 세계적으로 왼쪽 풀백이 귀한 상황에서 아주 꿀영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처음 찾아본 선수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하는지 가볍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미카스가 리버풀에게 꿀영입인 이유. 첫 번째, 강팀의 입장에서 내려앉은 팀을 주로 상대해본 경험. 리버풀 측면 수비수에게는 기본적으로 수비도 당연히 요하겠지만 공격 능력은 필수입니다. 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카라비오컵 대부분의 경기에서 상대방이 내려앉아 리버풀이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리버풀의 풀백은 수비수가 아닌 측면 공격수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반코트 경기를 할 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질 좋은 크로스, 그리고 순간적인 침투 능력, 빌드업까지 사실상 올라운더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의 대체자 및 경쟁자는 앉아서 수비만 하는 유형의 수비수가 아닌 눌러앉은 상대방을 공략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리그에서 매년 1위를 독주하는 올림피아코스의 주전 풀백으로 경기에 나섰던 치미카스는 이 조건에 딱 맞죠.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중간에서 커팅하며 순간적으로 빠른 드리블을 통한 역습,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크로스를 통한 공략,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드는 침투 능력,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준수한 오른발 킥력. 이와 같이 어떻게 템백을 공략해야 할지 아는 선수이기에 팀에 녹아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권 팀의 선수가 리그 타이틀 경쟁권 클럽으로 이적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르다 보니 적응은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치미카스는 올림피아코스에서 이미 느꼈던 공격 전개 방식이라서 금방 적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선발 전원 수비에 능한 리버풀. 공격 전개 시 일반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에 들어와 일시적인 백스리,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와 공격을 오가는 연결고리, 양쪽 풀백은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처럼 높이 올라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상대의 공간을 공략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측면 공격수와 같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보니 그 공간을 메워줄 선수들이 필요한데 리버풀의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는 수비에 매우 능하며 심지어 높은 위치에 있던 로버트슨이 볼을 빼앗기더라도 마네나 피르미노와 같이 전방에 있던 공격수가 끝까지 내려와 공격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선 맘 편히 공격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치미카스는 리버풀에서 보다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만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탁월한 드리블 능력, 사실 로버트슨과 크로스 능력을 비교하기에는 현저히 로버트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치미카스는 윙에서도 뛸 수 있을 정도로 드리블 능력이 탁월한데 지난 19-20 시즌 리그 기준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 밑에 바로 위치한 3.4개. 치미카스는 이와 같이 드리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스 리그에서 뛰었던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드리블을 통해 한두 명의 선수를 가볍게 제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죠. 로버트슨이 스피드 위주의 드리블만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다양한 드리블 스킬을 가진 치미카스의 움직임은 리버풀에게 또 다른 공격 루트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수비 능력도 굉장히 준수하지만 수비적인 풀백은 아니며 로버트슨이 직선적인 클래식한 돌파 그리고 강력한 크로스를 갖추고 있는 반면 치미카스는 횡적인 움직임 그리고 드리블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쿼드 전체가 수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치미카스의 드리블 능력과 침투 능력은 더욱 빛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딱 한 부분인데 사실 리버풀이 풀백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인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즌 터치 수만 보더라도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트슨, 그 뒤로 고메즈, 핸더슨, 바이날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아놀드, 로버트슨, 앞서 말한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트슨 이 세 선수가 후방 빌드업 그리고 전방에서는
이는 양쪽 풀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풀백의 볼 소유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 올림피아코스는 풀백 위주의 팀이 아닌 미드필더들의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니 치미카스는 측면에서 볼을 운반하고 빌드업의 중심에 있는 선수는 아니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리버풀에 오게 된다면 현재 전술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로버트슨과 아놀드처럼 경기 내내 많은 터치와 커맨더 역할을 맡게 될 텐데 킹 능력이 로버트슨과 같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점, 이 약점들로 인해서 로버트슨과 비교해 왼쪽 빌드업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로버트슨도 처음부터 완벽한 선수는 아니었기에 킹력은 급격히 상승시키지 못하더라도 공을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은 점차 적응해 나가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왼쪽 미드필더에 위치할 케이타 혹은 바이날둠 아니면 티아고, 이와 같은 선수들이 빌드업에 더 많은 가담을 하여 치미카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관상은 축구도사 디마리아상 뿅.